실험실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주제예요. 예. 젊은이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 예.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데 행복하게 살려고요? 행복이 뭔데? 그러면 짜증을 콱 내요. 왜 자꾸 질문해요? 그렇지만 행복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생의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행복의 의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성, 인간이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대에 와다 보니까 과거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신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그냥 운명에 예속되어 있고 그냥 닥쳐있는 상황을 극복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죠. 과거에는 기아 역병, 전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면 21세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게 먼 훗날의 미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20년, 50년, 100년 뒤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 재미있어요. 우리 이제 철학에서 맨날 하는 말이 이렇게 철학과 교수님들을 이제 뭐 신탁, DLP 신탁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지만 그노티 세 아우톤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찰하고 생각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 너 자신을 알라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두뇌의 예컨대 대피질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을 걸린다. 예컨대 기억력이 쇠퇴하는 사람들은 해마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뇌에 예컨대 뉴런을 갖다가 매핑을 하고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커즈와일 같은 대표적인 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프로젝트의 최고 결정은 순환하는 계층적 생각이 발생하는 대뇌의 심피즈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것이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계를 분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립해보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 뭐 이건 뜻이잖아요. 그 우리 두뇌를 갖다가 완전히 해부해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은 두뇌처럼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모델링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못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는 이루어지느냐? 실험실에서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선도기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이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기술을 갖다가 인간 능력 향상 기술 또는 인간 능력 강화 기술 그래요.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이렇게 인간 능력 강화 기술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우선 헬스 스팬과 연관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그럼 의학이 발전하겠죠. 진단 기술이 발전하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뭐죠? 치매. 치매라는 병은 없어요, 원래. 치매라는 병은 어째 단백질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병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치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기억력이 상실되잖아요. 기억력이 상실돼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능력의 기억력을 갖다가 강화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 의료수단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예컨대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대학생들은 시험 치기 전에 메모리 부스터라고 이런 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내일부터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시거든요.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먹어요. 시험 보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단기적으로 인간의 기억력이 향상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뭐 마십니까? 커피 한 잔 마시죠. 커피도 일종의 메모리 부스터예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의학으로 제조가 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하는데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져? 그럼 여러분들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모션.
물론 피지컬 트레이닝 듣죠. 여러분들 뭐 다리가 절단됐는데 보조 의족을 착용을 하고 나서 사실은 100m 달리기 선수보다도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 거죠. 세 번째 분야는 뭐냐면 이모션.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뭐냐? 가끔은 불이한 사건을 보면 분노할 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증오하기도 하고 원한 감정도 느끼고, 그러는 대부분의 범죄 행위는 이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욕망, 감정 이런 것들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모셔널 컨트롤 할 수 있는 예컨대 기술들이 지금은 속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쉬운 예컨대 뭐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는 뭐를 합니까? 화학적 거세라는 것을 하잖아요. 화학적 거세.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들은 이런 것을 쓰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윤리학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같이 살아가는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열을 잘 내. 그럼 가끔가다 약 사다가 좀 먹이고 그러면 차분해지고 순한 양이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인지적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피지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체적 능력을 갖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순발력이 떨어지죠. 예컨대 근육이 점점 없어지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겪지 않고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울증 걸린 환자들 보고 마인드 컨트롤에 마음을 다잡으면 나. 근데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병이야 약 먹어 이러죠. 병이야 약 먹어. 몸이 아픈데 근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가가지고 피지컬 트레이닝 해야 돼. 열심히 헬스장 다니고 이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병이야 약 먹어 이래. 그다음에 기억력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신 집중하고 수양하고 그러면 돼. 요즘 안 그래? 병이야 약 먹어 그래. 전부 과학과 기술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 도달을 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사이언스 픽션 필름들의 공상과학 영화들, 최근에도 뭐 공상과학 어벤져스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보시면 저 해리스 포드의 블레이드 러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보캅, 터미네이터 이런 존재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이보그라고 그래요. 사이보그. 사이버네틱스 플러스 오거니즘 합성어 해가지고 사이보그 그러거든요. 이럴 때 한번 따라서 하시래요. 사이보그. 제가 자꾸 따라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데니얼 캐너만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으면 인지 능력이 강화가 된대요. 제가 이게 강의 시간이 길면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혹시 시간이 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인간 유형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인간 유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호모 마키나라고 그런다. 마키나는 머신, 호모는 인간 이런 뜻이니까 기계 인간 이런 뜻이죠. 기계 인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호모 마키나. 기억이 안 되시면 기억이 자꾸 막히나 이러면서 자, 이게 기계 인간의 출현이 200년 전부터 시작했다. 길게 보면 500년. 이 500년 동안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닥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세는 7만 년 전, 그다음에 농업혁명은 12,000년 전,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게 된 건 5,000년 전, 그리고 나서 500년 전에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과학적 인식은 500년 전에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기계 인간의 출현이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유물론적 관점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건 의학의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이 처음으로 발전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새로 묻은 시신들 탈취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예, 의학이 처음으로 발전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인간이 작동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인간과 유사한